특검 가지고 이제 오늘도 오전 오후 계속 여야가 합의를 아직도 못 하고 있죠. 어쩌면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특검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특검은 특검 자체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공세, 공방의 수단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는 것 같고 특검 자체가 별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을 언제 하느냐 정도, 시간하고 어떤 제목으로 가느냐, 뭐 그것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오늘 여당이 발의한 특검안의 이름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야6당, 민주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야6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그러니까 제목이 다른 겁니다. 야6당은 내란 외환 행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자체에서 범죄의 예단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야6당이 내고 있는 내란 외환 행위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법률안을 할 때 그 내란 외환 행위가 지금까지는 혐의 아닙니까? 혐의가 진실로, 사실로, 실제로 범행으로 확증되기 전까지는 혐의 아닌가요? 혐의를 가지고 저렇게 법안의 이름으로 써도 되는 걸까요?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게 되면 저 법률안, 저 특검 법률안의 제목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될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그래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다수 국회의원의 의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률안이면 특검안도 일종의 법률안입니다. 좀 절차와 규정에 맞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목은 일단 국민의힘의 안이 확실히 맞아 보이고요. 야6당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역지사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에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죠. 특히 그리고 판결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범죄를 예단하고 저렇게 내란 외환 행위라고 저렇게 예단을 합니까? 저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양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국회가 가지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 중립적인 법안 명부터 야당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아주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기본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겠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라고 말하는데 저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도 국회에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또 국회가 전통적으로 존중을 하는 건 상임위를, 그러니까 교섭단체 중심주의입니다. 교섭단체를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상의,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양대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의석수는 차이가 좀 납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섭단체의 합의를 중요시합니다. 국회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수결만을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교섭단체의 합의가 중시됩니다. 특검법 치고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법은 이번 국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소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 모양새는 갖춰가지고 특검이 갔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사가 종료가 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오늘 구속 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뭐 구속적 부심도 하고 뭐 한다 해도 아무래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20일 정도 뒤에 기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수사와 기소까지가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특검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은 특별검사법 저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대통령 지금으로서는 이제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대법원장에 의뢰를 하면 대법원장이 또 시간 안에 특검을 추천을 하고 그러면 권한대행이 다시 그 특검을 임명을 합니다. 그 특검을 임명을 하면 그 특검이 본격적인 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일의 준비 기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요. 즉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수사와 기소는 다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추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할 수 있고요. 특검이 하는 기본 임무는 아무래도 이미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나온 것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추가될 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의 혐의들은 이미 다 공수처와 검경에 의해서 수사됐습니다. 특검은 사실 더 수사할 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뭐 많이 써놨는데 그거 다 부질없을 겁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이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사실상 아무 쓸모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 야6당의 특검안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이 훨씬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국회 돌아가는 생리를 알잖아요. 어떻게 절차가 가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던데 그 야6당의 특검안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적인 측면보다 특검 임명과 관계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여당과 야당이 협상할 때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관계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야당의 특검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야당이 내놓은 특검안에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한 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한다.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뢰하면 의뢰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 대신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간을 못 끌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 조직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특별검사로 2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게 타당해 보입니까? 이건 뭐냐면 특별검사의 임명권,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져야 되는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시간을 지연을 하거나 어떻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특검 추천 의뢰를 대통령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특검법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합의해 오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저 법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해서 강제로 특검 추천을 의뢰해 버립니다. 저 법안에 따르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나이가 더 많은 후보자가 저절로 특검이 돼버립니다. 이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없어진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이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헌적입니다. 저런 법안이 상당히 위헌적이라는 걸 국회에도 이제 이 법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거 위헌적이라고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리한 법안을 왜 냈을까요? 좀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법은 설사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조항이 있게 되면. 위헌적이거든요. 위헌적이고 교섭단체, 양교섭단체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저거는 합의할 수 없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특검안은 전례가 없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되면요. 앞으로 야당이 더 다수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견제도 받지 않고 특검을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래도 되는 걸까요? 저런 전례를 만들어 주게 되면 앞으로도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민주당은 당장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저런 전례가 만들어졌을 때 국가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나중에 생길지는 전혀 고민이 없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어디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대한민국 정치에 민주주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 반드시 수정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런 조항을 부끄러움도 없이 집어넣은 민주당의 법안을 만든 분들, 주로는 이제 율사 출신들이겠죠.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 봐가지고 뭐 법조인 했던 그 양반들이 저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게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켜야 될 헌법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죠. 삼권 분립의 정신도 있는 거고. 좀 제가 늘 말합니다만 상대방의 수긍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공권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긍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긍과 동의가 있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저건 제가 보기에는 위헌적입니다. 국회법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물론 문제가 더 많은데요. 그건 이미 보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는 안 했고요.